이대로 그냥 국회의원이 된다면 투쟁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죄를 받아야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30년이나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요?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입장 변화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오늘 또 김현정의 뉴스쇼 나오셔가지고 같은 취지의 말씀을 반복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용수 할머니가 30년가량 정의원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판단하고 특히 정의원의 그동안 활동이나 행태 또 더 나아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모두 다 지금 한나라로 가시잖아요. 그의 안타까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의원 활동이 다시 재정립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새롭게 각성과 또 방향을 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지만 지금 수습돼 가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인의 태도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한 이후로 어떠한 문제 해명이나 답변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일 모레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신분이 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고 그러면 5월 30일 이후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윤 당선인의 신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것이고 민주당도 사실 문제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당선자 신분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불체포 특권이 있고 또 보호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 쟁점만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범법자를 만들어요? 곽상도 의원이 현금 가지고 윤 당선인과 남편이 집을 5채 샀다는 것은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현금으로 산 건 맞아요. 한데 팔고 샀기 때문에 이건 마치 윤 당선인이 현금 가지고 5채를 한꺼번에 산 것처럼 이런 오해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죠. 근데 저는 좀 이용수 할머니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이나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섭섭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셨겠지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아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부정적 측면이 사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30년 동안 활동해왔던 이 위안부 문제가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왜곡되고 또 일본 우익이나 우리 극우 보수들한테 좋은 빌미를 제공을 해가지고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진실이 그냥 가려져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문제만 해도 본인이 스스로 8년 전에 공탁금이나 이런 거 다른 분이 다 내줬다고 말씀은 하지만 본인이 의사가 없었다면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기자회견까지 하실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 외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위안부를 알렸으면 훨씬 홍보효과가 컸다고 봐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회의원을 너가 왜 했냐고 계속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윤미향 대표한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용수 할머니 기억은 참 또렷한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급하신 거예요. 위안부 문제를 당신 살아생전에 좀 해결하고 하고 일본 공식 사과를 받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싶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등에 대해서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에 대해서 만나면 내가 해결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가지 아쉽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어땠니 저땠니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일제시대의 탄압과 학정에 시달렸던 그 분들에 대한 도리가 없다고 봐요.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야당이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프레임을 갖고 논다고 봐요. 특히 이해찬 대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제 일부원에서 대단히 애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신상털기 의혹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말해?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윤미향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민심은 물론이고 당심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까지 이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21대 국회까지 갈 것이고 계속 정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웃을까요? 누가 웃을 것 같습니까? 일본 우익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구구설이 웃는 거예요. 네, 일본 좀 산케이 신문 보세요.
아사히 신문 보세요. 이 보도를 하면서 마치 한국의 조중동을 보는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지금 대표님의 이 발언은 어제 민주당의 당선자 윤미향 당선인을 뺀 176명을 앞두고 한 얘기예요. 뭐냐? 앞으로 함부로 의원들에게 입을 놀리지 말라. 당론에 따르라. 내 말이 곧 당론이고 지시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80년대 운동권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90년대 DJ가 하도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 그래서 당을 DJ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탈당하고 나갔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분부터 젊었을 때는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의 50% 넘는 초선 의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당론을 따르고 조심해라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헌법기관 역할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때 이해찬 대표가 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고 양반이 독선적인 분위기긴 한데 독선이 끝판왕처럼 어제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고 또 그 길을 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친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지부지 시간을 끌면서 일본 우익 내부에 이런 논리와 빌미를 제공해주고 원하지 않은 거겠지만 결국 여당 지도부가 여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그 서른 최고위원이 김현중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회계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회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만이라도 지금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호막 국회의원이나 보호막 쳐가지고 나 어떻게든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안 읽혀요. 윤미향 당선인의 아마 심중에는 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경우에 그 파장을 아마 지금은 입을 닫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정의연 문제로 유튜브 우리가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8년 전 19대 때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번만큼은 국회에 진출할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당선인을 포기를 하고 정말 30년 그 정의연 활동해온 것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만큼은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 해명을 하고 특히 반성을 하고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를 찾으셔야지 지금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그 여론조사를 열밑에 해보니까 70.4%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이 요구더라고요. 근데 여론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여론은 새겨듣고 약간 비판적인 여론은 새겨듣지 않는다면 그건 여론 정치가 아니죠. 특히 민주당 지도부, 그중에서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만이 싹 트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대밟지 말란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에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그 지금 정의연 사무총장, 한경희 사무총장의 남편이 누굽니까? 좀 청와대 바로 직전 국정홍보비서관이에요. 이런 것도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정부청 홍보비서관 알다시피 양정철 핵심 라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좀 언론이 사실 이 문제를 조금만 좀 진중하게 다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지금 계속 이제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게 확대 대상단이 되는데 좀 윤미향 당선인도 지금 회계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조금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이 영향이 사실은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또 윤미향 당선인 빨리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없으면 제가 볼 때 우리 김기현 기자님 말씀대로 사퇴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정답입니다. 오늘 노컷 카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